안녕하세요. 둥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7가지 최고의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장기 투자자의 적이다. 은퇴를 위해 자산을 보유하든 단순히 지분을 구축하든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 급등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산은 다른 자산보다 통화 가치의 변동에 훨씬 더 저항적이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 방법들을 알고 있다. 오늘 가이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자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은 주어진 통화의 평가절하이다. 이것은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당신이 동일한 주식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일상용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 예시이다. 일어난 것들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자들은 예전에 구매했던 것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유통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정부는 돈을 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화폐의 가치는 낮아진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 국가의 중앙은행 기관은 발행된 통화와 신용의 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규제 당국은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중앙은행은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거나 더 알뜰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경제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이와 같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수년간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뚜렷한 방법을 확인했다. 이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와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통화 가치의 감소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생산 과정과 자원의 가격 상승에 의해 발생한다. 이것들이 더 비쌀 때 가격 인상은 결과물로 이어지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이것은 공급망이 깨지거나 주요 상품의 갑작스러운 부족이 발생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제조자와 생산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그들의 사업을 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수요 당기기. 수요를 끌어당기는 것은 제조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또 다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유통되는 돈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초과 자금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비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상품 공급량은 그대로여서 생산자들은 새롭게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에 공급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붙박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정 비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런 현상을 보상받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증가하면 통화 가치는 감소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증가시키고 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비용 밀어내기 인플레이션과 수요 끌어내기 인플레이션이 모두 발생하는 임금 비용 스파이럴이 생성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측정.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온라인 계산기와 도구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2가지 주요 물가지수를 평가하여 측정된다. 소비자 물가지수.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용품과 서비스 가격의 평균이다. 예를 들면 주식, 의료 서비스 등이 있다.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경제학자들은 CPI를 사용하여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일상생활 비용을 측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룹의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평가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를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룹 전체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과 비교합니다. 도매물가지수. WPI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CPI와 다소 유사하다. 다만 이 경우 생산자가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매재이다. 이것들은 보통 생산 수단이며 면화밀, 금속, 석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PI는 생산자 수준의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수가 증가하면 생산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최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플레이션 방지 자산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당신의 돈을 주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통화 가치의 변동이 당신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의 몇 가지 좋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당신의 돈을 투자하는 가장 오래되고 아마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을 보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가끔 약간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로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 중 일부만이 당신의 돈의 평가 절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자본을 저장하는 좋은 방법이다. 통화 가치 변동의 영향을 훨씬 덜 받고 안정적인 펀드 수익도 준다. 그 부동산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기적인 지불의 대가로 세입자들에게 그것을 임대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의 전체적인 가격은 일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당신이 나중에 이익을 보고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접근법에는 플리핑 부동산도 포함된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주식 상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다.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또 다른 훌륭한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지분의 형태이다. 돈이 가치를 잃으면 당신의 주식 가격은 다른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함께 상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나중에 판매하기로 선택한다면 새로운 가격은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크게 상쇄해 줄 것이다. 게다가 시장이나 기초회사가 잘 되면 보유자들은 또한 가격 인상의 형태로 배당을 받는다. 이는 인플레이션율보다 수익률이 더 중요한 한 추가 수익원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가 연동 채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TIPS는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증권이다. 사실 그들의 주요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실제로 상승하는데 이는 금리도 같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증권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발행되며 보통 5년, 10년 또는 30년 만기로 나온다. 결과적으로 TIPS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방어하는 인기 있는 방법이다. 보유 자산에 이러한 유가 증권을 추가하면 통화평가절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굳고 인플레이션으로 보호된 증권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TIPS에 대한 2년마다의 가격 조정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을 팔기로 결정할 때까지 실제로 어떠한 소득을 못 보더라도 세금 신고서에 그것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또 다른 단점은 TIPS의 금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다른 채권과 증권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투자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보호를 위한 도구에 가깝다. 수익원을 찾고 있는 경우 이는 당신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연금 투자. 만약 당신이 은퇴 후 수입을 얻기 위해 장기적으로 돈을 저축하려고 한다면 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훌륭한 투자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돈을 적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퇴직금 제도들입니다. 연금과 함께 투자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동안 매달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고 수입원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는 충분한 자본이 있는 경우 일시불로 요금제를 구입할 수 있다. 나중에 투자된 모든 자금은 이자와 함께 당신에게 지급될 것이다. 이러한 지불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연금이 인플레이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한 계획 중 일부는 당신의 자본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정연금은 당신의 투자에 고정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되든 간에 지불은 여전히 같은 이자에 기초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에 초점을 맞춘 연금 또한 세금에 유예된다. 금리를 쌓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대신 대금을 받기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적립된 금액 전체에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장 지수펀드 ETF는 상품, 자산 산업 부문 지수 및 기타 상품의 성과와 가격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이것들은 시장의 다른 자산들과 똑같이 사고 팔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훌륭한 투자 방법이다. ETF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강하지 않지만 ETF는 많은 상품과 자산을 대표할 수 있다. SPDRSN 500과 같은 펀드는 안전하고 변동성이 낮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이미 잘 알려진 주식입니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한 많은 동일한 장점을 제공한다. 그들은 유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세금 제도를 제공한다. 주식 등 자산과 마찬가지로 ETF도 매각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그들은 보유자들에게 배당금을 제공하여 당신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게 한다. 담보대출 채무
CLO는 하나의 자산에 풀링된 여러 대출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이들 대출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받는다. 이와 같이 대출자가 대출을 불이행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CLO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할 경우 CLO는 대출 상환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마지막 생각.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전략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투자의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투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자본을 보장하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취하면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은퇴하거나 단순히 미래를 바라볼 때 재무적 행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예시 중 일부는 위험을 수반하지만 인생에서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획득하고 미래가 보장되려면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갖고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미래의 재정적인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둥이튜브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단 한 가지라도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